자, 이항영 위원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이항영 위원 만나보기 전에 좀 아침부터 계속해서 굵직한 이슈로 대두가 됐던 이야기가 있기는 하죠. 그것부터 먼저 챙겨드리겠습니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우선은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소송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약 한 1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크게 따져보면은 뭐 디자인하고 뭐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 기기 전반적으로 애플의 유저 인터페이스, 즉 사용자 환경을 베꼈다라는 겁니다. 뭐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은 뭐 메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콘의 배치, 그 모양, 뭐 사용자 메뉴로 들어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베꼈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일단은 애플이 중요한 파트너인 건 맞지만 법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우리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좀 주가에는 어떤 흐름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 물론 이 소송의 결과가 뭐 1, 2년 안에 나올지 이건 또 가봐야 하는 거겠습니다만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일단은 챙겨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에게 좀 물어보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뭐 아주 굵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일단은 뭐 그 이전부터 좀 하락세에 있었던 건 맞긴 맞는데 이번 이슈가 삼성전자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뉴스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애플도 마찬가지지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피소를 당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악재는 뭐 분명하겠죠. 그렇지만 바로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간의 일이고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는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완전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내용도 우리가 뭐 법적인 걸 다 따져보진 않았지만요. 지금까지 보도된 거에 의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지적재산권이고 뭐 베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물건 쓴 환경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앱스토어라는 이름조차 이런 것도 베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건 그런 일이고 어떤 지금 주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법적인 건 뭐 자기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노릇이고요. 애플이 이번에 20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태까지 나온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 다 실적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애플 컴퓨터는요, 요번에 매출과 영어 이익이 모두요, 60에서 70%까지 증가가 콘센서스가 되겠는데요. 다른 건 다 콘센서스가 있는데, 지금 아이패드 하나 갖고 지금 약간의 서로 설왕설래합니다. 과연 몇 대가 팔렸을 거냐는 건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이거죠. 아이패드가 많이 팔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악재가 되겠죠. 왜냐하면 갤럭시 탭이 그만큼 안 팔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물론 림드 쪽에서도 새로운 거 나오곤 있지만 실제로 경쟁이 되는 것은 갤럭시 탭밖에 없는데요. 아이패드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 그러면 갤럭시 탭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LG 디스플레이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2분기 연속 적자를 발표했고 다음 분기 2분기 좋아진다는 커멘트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다. 나중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반등의 모멘텀인데요. 삼성전자도 결국 마찬가지로 봅니다. 좀 섣부른 예측일지 모르지만은요. 만약에 시장이 변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키플레이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삼성전자의 공식 실적이 발표 나오는 시점에서의 전망치와 증권가의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는 영업이익 한 2조 9천억 원 정도 올렸다 이미 밝혔고요. 오늘 29일에 확정적인 그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챙겨봐야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가지 좀 정리해드리고 넘어가자면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의 댄 버크라는 법과대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일단은 애플의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도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쪽의 반응도 좀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반응 먼저 보고 계시는데요. 애플이 중요한 파트너인 건 맞지만 법적 대응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가봐야 하는 거겠습니다만 일단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도 한번 보죠. 이게 그 아이서플라이죠. 그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애플이 소니를 제치고 삼성전자의 최대 구매 고객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돈으로 한 8조 7천억 넘는 부품을 애플이 삼성전자에서 사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앞에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 일단은 애플의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도 문제가 될 거다. 이것도 살펴봐야 한다. 어바인 대학의 댄 버크 교수도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그 IT 커뮤니티죠. 이게 마셔볼이라는 곳에서는
갤럭시 탭 또 그 갤럭시 S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과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제 국제적인 이슈도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그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죠. 전망만 일단은 부정적으로 낮췄는데 글쎄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 핑계를 댔더라고요. 한 1% 정도 빠진 핑계를 이걸 댔는데 이게 정말 시장이 좀 악재로 풀이가 되십니까? 일단 분명히 그 악재일 수밖에 없겠죠. 어찌되었건 간에 정치적인 것이라고 백악관에서 바로 얘기했고 바로 S&P에서 사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바로 그 백악관에서 회견하자마자 한 거를 제가 또 우연히 또 그 라이브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자기는 정치적인 거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다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시장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분은 정말 좋아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무진장 돈을 그냥 찍어낸 거 아닙니까?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려는 이러다 보니까 적자는 늘어서 없겠는데 여기 일단은 어찌되었건 조건 실건 간에 제도에 걸렸죠. 오바마 정부가 그걸 원했는지 어땠는지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제도에 걸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어찌 보면 반대로 또 보면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달러의 약세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질 가능성도 저는 조심스럽게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어저께 NDF 환율이 바로 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순수하게 나중에 이게 이머징 마켓을 돈이 들어올지는 나중 문제지만 지금 당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요. 최악의 시나리오죠. 특히 그 주식 투자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것이 여전히 부담스럽게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도 인플레 문제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에서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도 문제, 중국도 문제 그러면 제일 또 우려되는 것은 돈이 미국에서 안 빠지고 예를 들어서 또 개발도상국으로 가면 되는데 이머징 마켓으로 전반적인 보니까 야 미국도 아니다, 중국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전부 다 아니다, 채권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금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잠재적인 악재 요인도 분명히 장기적 부분이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 이게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도 뭐 한 2년 가까이 만약에 이제 그 신용등급을 낮춘다 하더라도 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가능성은 일단은 뭐 높지는 않게들 보는 건데 밤사이에 미국 시장 일단 주식 시장 좀 하락을 했어도 국채 시장은 좀 강세를 보인 것. 그 미국 자체 체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풀이를 한 게 아니라 약간은 조금 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였다 이런 쪽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배제할 수 없죠. 물론 한국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채권 투자 전문가인 핑코 같은 경우에는요, 여전히 한국 채권이 좋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채권을 가고 또 주식을 안 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변수는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하락폭이 적다 해서 야 이건 무조건 우리나라는 상관없다라고 손 놓고 무조건 뭐 있을 노릇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철강주가 좀 시장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에서도 톤당 16만 원 이제 철강 가격 일괄적으로 올린다라는 소식도 내놨고, 자 반대로 보면은 이 철강을 이제 가져다 쓰는 조선주라든가 오늘 좀 낙폭 크게 나타납니다. 과연 철강주에는 호재고 조선주에는 좀 악재인지 그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죠. 철강주는 당연히 호재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건값을 비싸게 판다는 것 자체니까 당연히 호재인데요. 호재가 어디에 호재겠느냐. 물론, 앞에서 깃발을 들었나고요? 그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포스코가 들었지만, 여전히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크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믿음을 여전히 오늘도 갖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노릇이고요. 조선주 질문하셨는데요. 조선주 오늘 빠지고 있죠. 현대중공업 4% 빠지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주도 재미없을 텐데요. 어찌 보면 조선업종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시장이 같이 꼬꾸라지고 다 안 좋다면 문제 뭐 다 할 말이 없겠지만은요. 조선주가 정말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요. 조선주를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철강 가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수주하고 발주할 때부터 이미 상당 부분 장기 계약해 놓는 게 많이 있다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조선 요즘 같은 수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을 때는 신조선 가격은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조선업계의 생리라는 것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딴 요인을 다 배제하고 오늘 조선이 철강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사야 되는 기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양영 위원 함께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그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좀 비교적 오전에는 좀 낙폭도 깊이 있었고 또 외국인이 뭐 한 4천억 이상 이례적으로 또 많이 팔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너무 좋아할 필요 없고 너무 보수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는 시나리오 갖고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섣불리 먼저 팔고 나는 다 좋았다라는 생각이 의미가 없죠. 2,080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여전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같은 멘트를 드렸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너무나 제 생각이 그걸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현대차가 지금 22만 9,500원이네요. LG화학이 지금 52만 원 레벨입니다. 많은 분들 이런 얘기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다른 다른 TV 프로그램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차가 22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LG화학이 50만 원, 무슨 현대차 저철이 14만 원이면 지금 사서 얼마나 벌겠냐. 그래서 이걸 지금 팔고 딴 거로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그분들한테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현대차 10만 원, 15만 원 하고 기아차 4만 원, 5만 원 하고 LG화학이 30만 원 할 때 무슨 소리 했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분들은 그때도 아마 주식 많이 올랐다고 했을 거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양영 위원 함께했고요.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